아, 항상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가 진도에 다녀와서 밤에 여기서 미팅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원래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결정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사업을 한 지 한 3년 반 정도 되었고요. 현재 직급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려웠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많이 떨려요. 왜냐하면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와 있어서 안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한 명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사장님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 잘 보이나요? 네, 네. 그냥 제가 그냥 봄날을 표시한 거예요. 그냥 봄날을 표시했는데 저희 음, 제 8살 때 추억입니다. 어, 그때 저의 추억으로는요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따뜻했던 봄날이었고 집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오셨어요. 와, 너무 좋다. 손님들이 많이 왔네. 근데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500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거를 사 먹고 동네 애들을 불러서 제가 막 사줬어요. 뭐 쭈쭈바도 사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그리고 다 쓰고 왔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또 500원을 주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되게 행복한 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는 집에서 그 상을 치렀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그날 엄마가 한쪽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 와서 저에게 용돈을 주니까 저는 너무 좋았고, 저희 할머니는 계속 불쌍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저는 좋았어요. 기뻤고 그랬던 철부지 같던 저의 8살 때의 추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엄마랑 저희 남동생이랑 저랑 세 식구가 이제 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30대셨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어쨌든 철부지였고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에게 정말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주말마다 집에서 그때 당시에 돈가스 만들어주고 카스테라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고 저는 이게 불행하고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창피했던 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산동네라는 그 동네에 살면서 학교에 가면요 항상 어떤 거를 손을 들으라고 했냐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뭐 화장실 있는 사람 이런 환경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뭐 전화기도 없었고 그랬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싫어서 몰래 손을 들었는데 제 끝에 이제 다 끝나고 환경조사가 끝나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수진아 너 되게 불쌍한 아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봤구나 내가 손들은 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너 아빠가 없구나 되게 불쌍한 아이구나 내가 잘해줄게 나랑 친하게 지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텔레비전 집에 화장실이 없고 전화기가 없고 이게 불쌍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아빠가 없는 게 창피한 거였어?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누군가 제가 이제 그때도 체구가 작았고 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저를 만만하게 보거나 업신여기 보는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되게 강한 척하고 깍쟁이처럼 막 누가 쳐다보면 째려보고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난 강해. 난 되게 안 불쌍해. 내가 왜 불쌍해? 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는 뭐 엄마가 뭐 대학을 가지 마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도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요.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와서 그때 그 친구는 반장을 하고 되게 똑똑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갖고 세 사람을 생필품을 바꿔쓰게 하며 500만 원을 벌고 6사람을 바꿔주면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을 바꿔주면 1000만 원을 600이 아니라 1000만 원인데 잘못했네요. 100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때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와 대박. 난 정보에 되게 빠른 사람이다. 똑똑한 친구를 둬서 난 이렇게 빠른 정보를 내가 받아들였구나. 나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생필품 바꿔 쓰는 사람 세 사람 걔가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친구랑 뭐 우리 엄마도 바꿔 쓰게 하면 되고 이모랑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제가 당장 그 다음 날에 사업 설명회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친구의 사촌 오빠가 그 회사의 다이아몬드였어요. 예, 글로벌 A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똑똑한 뭐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글로벌 A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야, 이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한 건데 내가 그걸 뭘 의심해? 그냥 해야지. 그러고 제가 그냥 시작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었고, 직장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제가 충무로에 있는 되게 종합병원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월급과 보너스가 80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월급이 100만 원, 뭐 보너스 받으면 200만 원은 좀 안 됐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벌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끝나고 뭐 홈미팅이라는 곳에 가서 미팅을 하고 집에 오니까 뭐 1시, 2시, 어느 날은 4시도 되고 다시 이제 회사를 가고 이런 생활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고 여기서 계속해서 듣는 강의를 들었더니 완전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이제 그동안에 고생했던 우리 엄마를 내가 이렇게 빠른 정보로 똑똑한 딸을 둬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회사로 따지면 그때도 제가 다단계를 잘했나 봐요. 3개월 만에 그 회사에서 SP라고 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버는 직급을 제가 3개월 만에 그 직급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비밀은 뭐냐면 사재기를 좀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집에다가 세팅을 하고 마트처럼 차려놔야 된다고 해서 물건을 전 제품을 사고 집에다 진열을 하고 세팅을 했거든요. 그거를 봤던 제 회사 동료였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도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그 친구도 같은 직급을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발생이 안 되죠, 당연히. 네, 사재기를 파트너랑 같이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이 안 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때 당시에는 카드를 예를 들어 카드값을 못 내면 사람이 찾아왔어요. 회사로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이.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때 당시 저는 그래도 어떻게 그냥 했지만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회사를 그만두고 저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나의 정확한 정보가 없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 친구한테 이런 일을 내가 얘기를 했구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으로 제가 대인기피증 같은 게 걸리면서 회사도 이제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집에서 한 6개월 동안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그 어린 시절에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에 대한 정보를 기닫고 살았어요. 기닫고 살았고 다행히 어렸을 때 저한테 불쌍하다고 했었던 그 친구들과 그냥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그래 20대는 20대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저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이제 자영업에 대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26살 때 저는 옷가게를 했거든요. 옷가게를 하면서 자영업 괜찮네. 돈 괜찮게 버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이제 옷가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요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돈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갔을 때 저희 건물이 4층짜리 건물에 안에 그 살림집이 한 80평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시집 되게 잘 갔다. 와, 역시 이제 이수진 이제 인생은 끝났다. 저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괜찮네. 그렇게 지내면서 남편이 자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건물을 매매를 하고 집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자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힘들었던 시절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점점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장사가 아예 안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처럼 3,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됐지만 비용이 3,400만 원이 들어갔대요. 본인의 순수 이익이 남지 않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남들이 쉬는 날 일하게 되고, 가정 같은 경우도 원활한 가정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번 돈으로 어떻게 계속 그 가게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악순환이 되기 시작했고 너무 어려워지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저도 사실은 대안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건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저도 계속 옷가게를 하나 더 할까? 계속 그 생각만 했지만 옷가게를 자영업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가게만 차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고민이 있었고 저의 생활은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게 손님으로 왔던 어떤 친구가 또 한 분의 어떤 아줌마를 모셔와요.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생필품 바꿨으면서 1,000만 원을 번다고.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게 좋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사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래요. 다른 회사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가 있어? 그때 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와, 맞아. 생각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게 좋은 거, 괜찮은 거. 근데 그때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렸었잖아? 내가 어쩌면 잘 몰랐을지도 몰라. 제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제가 제 속으로 제 생각들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하면서 직거래잖아. 지금은 시대는 흘렀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은 달라졌을 거야. 똑같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쁘고 멋진 여성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세상이 또 열리고 있구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저는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제가 확신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통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대안으로 이거에 대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러면 누구랑 하지? 어떤 회사랑 하지? 너무 많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회사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한 2-3달 동안
어떤 젊은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제가 보고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에게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투잡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옷가게를 하고 내 생활 속에서 소비 생활 바꿔가면서 돈 벌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도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엔젝타가 아니라 다른 회사예요. 네, 다른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경험이 없었어요. 네, 저는 경험이 없었고 그냥 옷가게만 15년 동안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는 사람들을 받았지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30년 동안 저와 우정을 같이 했던 저희 친구들이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족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본 마케팅이나 이 방법은 되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거를 나한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와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나를 반대를 하지? 왜 들어보지도 않고 이걸 반대를 하지? 되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맞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정말 내가 확실히 결과를 낸 걸 보여줄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을 하진 않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걸림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나 그거에 대한 실습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학원도 다니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이거 공짜로 내가 배우고 있는 일이잖아 라고 내가 제 스스로를 합리화를 하고 그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었던 데가 언제였냐면 저희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조금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미팅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이제 새언니가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다. 목 디스크랑 어깨 관절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하고 바로 한 3, 4일 만에 요양병원에 모셔가요. 저는 그때 투잡으로 옷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옷가게도 하고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한 명은 5살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돌봐주던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또 병원비였어요.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병원비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제가 하던 옷가게도 엉망이 돼버리고 저희 남편이 하던 자영업도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저는 매달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뚜렷한 어떤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병원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괴로웠었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그런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할 일은 꾸준히 했었습니다. 시스템에 오는 거. 제가 잘 배웠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무조건 시스템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배웠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야? 시스템에 가야 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 후원 미팅을 다녔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인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키로수가 200km 정도가 돼요. 거기를 갔다가 그냥 미팅만 하고 와도 저녁에 밤에 10시, 11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사정에 의해서 못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저희 아이들 둘이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 저희 남편도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8시에 나가면 집에 오는 시간이 11시가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성공을 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서울 신림동에 저희 친정이 살았거든요. 하루는 제 동생이 와서 아이들을 봐주고 하루는 저희 올케가 와서 봐주고 하루는 엄마가 오고 하루는 이모가 오고 하루는 정말 그냥 동네 아줌마들한테 맡기고 이러면서
보관만 잘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간 시간을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이 시간도 버텼는데, 이 힘든 시간도 버텼는데 내가 여기서 결과를 못 내? 그럼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다단계 하다가 그냥 만 사람이 되겠구나. 그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했던 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이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하잖아요. 엄마들은 가족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 아이들을 잘해주고 싶고 그랬던 이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쨌든 아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견디고 나니까 제가 정말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던 시절에 제가 우연히 모르는 어떤 전화가 왔었는지 카톡 메시지가 왔었는지 모르는 남자분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의 친구래요. 저하고 네트워커끼리 소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저희 최영준 사장님이셔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리크루팅 하시려고요? 네, 저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랬더니 인맥은 뭐 금맥인데 뭐 같이 한번 만나서 정보 한번 교환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인천에 오신다고 하시길래 인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천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전달했던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의 스폰서를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영주 그룹장님에 대한 계속 티업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도 했었어요. ABC 교육을 되게 잘 받으셨네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육을 되게 잘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람은요 되게 이상하게요. 그분이 만나고 싶고 땡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분명히 저건 교육받은 내용이야. 시나리오에 짜져 있어라고 했는데도요 그분이 만나고 싶어졌고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마음속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아주 깊은 내면에는 저는 너무 힘들었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룹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못하는 걸 본인은 해줄 수 있다. 앞에서 더 빠른 속도감으로 끌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냥 믿고 싶었어요. 정말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인을 했고 집에 와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돈도 없는데 또 198만 원을 긁어서 이거를 12개월 할부를 내고 보아하니 오토십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나는 진짜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맞아? 내가 지금 생활도 이렇게 힘든데 왜 여기다가 자꾸 나는 사고를 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면서 제가 혼자 스스로 되게 자책을 하면서 너무 이제 진짜 어디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내 삶에 뭔가 한계를 느끼고 정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혹시나 혹여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큰애는 4학년이 됐고 작은 애가 1학년이었어요. 이때 엄마의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는 꿈이나 하고 싶은 게 있냐고. 엄마는 다단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너는 혹시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아들이 엄마 나는 에펠탑을 가고 싶어.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 난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도 되게 못했고 생각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까 그 되게 힘들었었던 그 저희 어머니가 막 그러던 시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 큰아이한테 이상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눈을 이상하게 뜨고 지우개나 뭐 공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네, 씹어 먹고 종이를 이렇게 있으면 막 먹고 이상한 증상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치료하는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정을 받고 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미안한 건 뭐였냐면 심리 치료하는데 너무 비싼데 한 번 갈 때마다 8만 원씩 들었었거든요.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그때 이제 들었던 거예요. 정말 아이 때문에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엉망이 되고 가족도 저희 이제 가족의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면서 내가 이거 일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맞아? 라는 거에 대한 제가 이제 갈등, 고민이 시작됐는데,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너무나 이런 꿈들이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혹시 다이아몬드가 되면 너 여기 사진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엄마가 여전히 집에 없고 주말에도 이제 더 못 놀아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아들이 너무나 흔쾌히 엄마 그거 해. 난 엄마 없어도 돼. 예. 그거 해. 엄마 그 다이아몬드 해. 돈이 많아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고 이번에는 정말 큰 결과를 내고 싶은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저희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보살펴 줄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때 저희 남편한테도 내가 늦게 오든 집에 안 들어오든 날 타치하지 말아라. 네,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날 앞으로 지금부터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이 일에만 집중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잘하고 있어라는 눈빛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하고도 다 이제 그런 정리를 하고 저는 엔젝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옷가게도 이미 이제 6개월 전에 정리를 했었고 뭐 다 마무리를 하고요. 온갖 것에 대한 다 주변 정리를 다 했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든.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는요, 저는 원래도 모임이 없었어요. 모임 같은 것도 없었고 친구들도 전혀 만나지 않았고요. 가족한테도 가지 않았어요. 엔젝타만 했어요. 뭐 문화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뭐 텔레비도 저는 지금도 뉴스도 안 봐요. 그래서 어떻게 시대가 뭐 태풍이 부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엔젝타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엔젝타에만 집중하자. 엔젝타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정말 인맥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도 없었고 제 오랜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저의 얘기를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었고요. 명단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하고자 하면 방법은 생긴다라는 게 제가 간절히 원하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붙여주는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엔젝타를 통해서 5개월 만에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합니다. 5개월 동안
제가 그 주변 정리를 할 때 한 가지 더 했었던 건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도 한 달에 많은 이자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정신도 흐트려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3천만 원의 대출을 더 받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3, 4개월, 5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돈을 마련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5개월 만에 제가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켜요. 그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이제 진짜 다 내 편이구나. 난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재미없겠죠. 제가 그러면 지금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달성했을 텐데 진행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엔젝타 제품도 좋고 보상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떠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각자의 욕심인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 자리에 내가 가면 나도 이수진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내가 먼저야, 내가 잘났어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는 아마 그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아직 그릇이 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없었고 정말 너무 욕심을 내고 무서운 사람들은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저를 이제 바라보지 않고 나 때문에 돈 번 여자, 나 때문에 잘 되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빛을 보면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사람도요 제품이 안 좋아서 회사를 떠났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보상이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거에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제가 잘했던 건 이 시스템에 오는 것들을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스템에 왔었고요. 제 스폰서가 주관하고 제 리더가 이끄는 그런 미팅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방법들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저를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저의 직대 파트너라서 여기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초창기 저의 멤버였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단 한 분의 이탈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셨고요. 저를 믿었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저의 많은 팀들이 떠났지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사장님들의 팀이 떠난 거예요. 이분들의 팀들이 떠나고 이분들의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저걸 빨리 이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잘 우리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줬고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분들은 전원 1,000만 원대 수익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딱 한 명이 더 있어요. 저희 이유진 사장님. 2016년도 5월 달에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저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저를 떠나지 않는 한 저는 절대 떠날 생각이 없고 이분들 성장하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가장 제가 또 힘이 됐었던 건 당연히 스폰서 사장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방향성을 잊고
제가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 큰 팀들을 끌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 세 분의 저희 스폰서님들 리더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뒤에서 묵묵히 저를 항상 지켜봐 주셨던 저희 최영준 사장님 계시고요. 제가 좀 빠르게 직급을 가면서 저희 스폰서한테도 좀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원래 본인들이 한 건 몰라요. 네, 다 자기들이 한 건 몰라요. 남들이 한 거는 너무나 잘 보여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한 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정말 송영주 그룹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올바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울려고 한 거는 아닌데 정말 지금은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금도 만약에 너무 힘들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러 나오지도 않았지만 지금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는 정말 기쁨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저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작년 2018년도 11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엔젝타를 하면서 2년 반 만에 된 건데 느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 너무나 더딘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제가 꿈에도 그리던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고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저의 꿈은 다이아몬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글로벌 A사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귀 닫고 안 듣고 살았는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그 귀 닫고 살았던 그 시절 동안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네트워크를 그걸 했어요. 저는 실패자가 됐었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공자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 스피치를 맨날 연습을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네트워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성공했습니다라는 성공 스피치를 항상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꿈에 그리던 다이아몬드가 됐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빨리 달성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목표와 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8월 달에 나온 경제인 잡지예요. 저희 자랑스러운 대표님과 두 분의 그룹장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저에게 엔젝터를 알려준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접니다. 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다이아몬드 파트너 사장님이시고요. 제 산하 플래티늄 사장님들과 함께 잡지에 같이 실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 대단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희 산하 파트너 사장님들도요. 네트워크 경험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저와 같은 평범한 아줌마들이었고 그냥 하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 근데 이분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신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 회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제 자신이 결코 그렇게 하다가 만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뤘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를 아까 상상은 했지만 절대 나와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발표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나와서 떨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노력과 운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꼭 한 번은 와요라는 거는 제가 엔젝타를 딱 시작할 때 제 카카오톡에 이 글로 제가 이거를 썼어요. 항상 저는 열심히 살았고 남들 앞에서 나 그런 사람 불쌍해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제 인생은 그러지 않았던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한 번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에게도 한 번만 이런 좋은 운이 나한테도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엔젝타를 만나면서 혹시 이 엔젝타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로 이 운이 이 엔젝타가 아닐 거라는 기대감을 하면서 제가 카카오톡에 이 글씨를 썼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잘 하고 있고 사장님들도 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엔젝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자가 노력하시면 다 좋은 결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달 생활비를 하기에 너무 바빴고 그달 제가 살아가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꿈도 없었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엔젝타를 통해서 결과를 내면서 제가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어요. 작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하면서 한 8개월 동안 번 돈으로 1억대가 넘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고 작년까지만 해도 빚장부에다가 우리 그룹장님한테 배워서 빚 갚는 거 체크하기 바빴는데 지금 제 장부에는요. 저금 통장의 개수를 늘리는 게 저의 그러니까 뭐 10% 통장 내년까지 얼마 만들기 1억 통장 만들기 3천만 원 통장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통장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병원비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픈 게 너무 싫었던 제가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는 꼭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아프시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달성하는 그 달에도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치료만 잘 받아. 돈 걱정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병원비를 다 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 손을 꽉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 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정말 고생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러니까 항상 희생을 했던 분이셔요. 희생을.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헌신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 딸녀는 시집 가갖고 나한테 못 주고 아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 그만 좀 다니지 편입을 해야 된대요. 편입을 하면 좀 그만 좀 하지 무슨 대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거를 하고 나면 또 그만 좀 하지 뭘 또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계속 늦게까지 저희 엄마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돈을 버나 했더니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 돈을 와이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기는 돈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게 나는 언제쯤 받아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한테 항상 신탄을 하셨는데 그랬던 저희 엄마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올 겨울에는 저희 어머니가 1월 달에 칠순이셨어요. 칠순이었는데 칠순잔치 가족들이랑 했을 때 제가 이제 식사비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옷도 한 벌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 이제 딸이 되었어요. 아, 행복한 건 다른 게 없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이게 행복한 거구나. 내가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 엔젝타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만 보면 이제 너무 행복하대요. 예, 전화 옛날에는 하면 왜 전화했냐고 그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투정을 할 때마다 전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고 저희 엄마에게 제가 이제 매달 여태까지 고생하고 7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용돈을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제 스스로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건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단톡방에 보면 왜 그렇게 198 사인은 잘 받고 왜 이렇게 일들은 잘하는 거야, 나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같아요. 누군가는 영업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들어도 이게 도대체 뭔지 인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좀 잘하시는 분이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더 많이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장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남들에 비해서 내 속도감이 늦지 않나?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디지 않나? 라고 생각하셔도 그거에 대한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지우시고요, 천천히 와도 되니까 꼭 이 자리까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이 하는 동안 저는 정말 앞에서 저희 그룹장님, 저희 스폰서님 한 목소리 한 방향을 내는 정말 올바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